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취재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한덕수 검증팀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그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 대선에 그 상당한 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5월 3일 날 사퇴하고 출마했을 때 한 달 동안 이게 우왕좌왕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그 한덕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이런 데 그 대응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민주당 패널로부터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한덕수를 어떻게 공격할 건데? 이미 노무현 때도 국무총리하고 이번에도 국무총리 하면서 청문회 할 때 탈탈 털었는데 근데 뭘 털 건데? 제가 이게 이야기하니까 저렇게 그 부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측이 되고 우리도 충분히 그 방어 논리 해석이 네거티브를 가지고 가짜뉴스로 순간적으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유포합니다. 저 좌파들의 괴담 가짜뉴스 유포는 김어준의 그 프로부터 동시에 온갖 조작 가짜뉴스들이 판을 칠 겁니다. 여기에 그 확실하게 국민의힘이나 또 한덕수 대행 측도 출마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벌써 부인 문제로 대대적으로 그 조작 가짜로 조작이라 보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 얼마나 당했습니까? 처음부터 딱 윤석열 뜨자마자 말도 안 되는 줄리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르네상스 호텔, 삼부토건, 줄리 이러면서 얼마나 학력도 마찬가지고 전혀 문제없는 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주가 조작부터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대대적으로 공격했는데 그런 재현이 될 수 있다. 왜? 한덕수 총리 자체는 평생 공무원으로만 왔고 여러 번 그 총리나 검증을 청문회에 거쳐왔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비판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부인들은 좀 배열이 가려져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엄청난 가짜뉴스가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어느 선거나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잖아, 부부. 예를 들어 저보고 어떤 분이 정치 왜 안 하냐는데 저 가족들이 엄청 반대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지금은요. 젊을 때 제가 한번 출마도 해봤고 꿈도 꿨지만 지금은 저도 정치는 허업이다, 허업. 오히려 이제 그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걸 제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치할 시간에 그 책이나 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긴 한데 그러나 그 부인 문제가 중요하거든. 부인 공천이 당의 공천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제가 그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응을 대대적으로 네거티브 완전히 흑색선전 맡아도 괴담으로 그 공격할 이런 준비팀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부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제 존경하는 그 어제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이제 그 한덕수 부부하고요. 부부하고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다 합니다. 한덕수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덕수 대행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고민하는 중에 하나가 그 부인 가족의 반대, 부인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어느 부인이 남편이 정치한다면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모든 게 까발려지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부인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도 저는 대통령 선거는 워낙 중요하게 넣어야 된다 보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대대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그 사모님 부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격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제가 정보를 들은 겁니다. 부인은 다 공개가 되어 있죠. 한덕수 대행의 그 부인은 다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처음 까는 거 아니고요. 원래 그 최아영 여사, 최아영 이분에게 인터넷에 한덕수 부인 치면 다 이름이 나옵니다. 청문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고요. 청문회에서도 총리 청문회 할 때 최아영
이분은 이제 그 연상이라네요. 그거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나이까지는. 한덕수 총리보다 이게 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 다 경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문할 때 문제된 것도 있잖아요. 청문할 때 문제된 게, 그때 이분이 그 서울대 미대를 나왔거든요. 서울대 미대. 그러니까 화가란 말이에요. 서양 화가. 갤러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비슷한 점이 있거든. 김건희 여사가 제가 취재해봤더니 그 학교 다닐 때 그 입선도 전국의 국선에도 입선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뛰어난 원래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다만 갤러리로만 이게 우리 코마나 콘텐츠 알려졌지 실제 본인이 국선에 입선할 정도로 실력 있는 화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마 근데 최아영 여사도 이제 아주 미술 쪽에 서울대 미대 나올 정도면 실력 있는 이런 분인데 제가 청문회 때 찾아봤더니 저 김의겸이라고 흑색 사기꾼 있잖아요. 김의겸, 흑색 사기꾼. 김의겸이가 이제 계속 의혹을 제기해. 뭐냐? 옛날에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대사도 했잖아. 주미대사. 이럴 때 아예 미국의 워싱턴 화랑의 부인 최아영 여사가 그린 작품들을 전시한 게 이게 다 특혜 아니냐? 오히려 이제 한덕수 미국 대사할 때 부인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하는 이렇게 남편 찬스 이렇게 특혜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공격도 한 적이 있고요. 특히 그림도요. 평생 한 10점도 안 팔았대. 실제 1억도 안 된대. 다 파는 게 10점도 안 된대. 근데 그림을요. 부영 그룹 있잖아. 아파트. 또는 효성 이런 그룹의 그림을 고가로 팔았다. 이런 가짜뉴스를 청문할 때부터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림을 판 게 10점도 안 된대. 1억도 안 된대.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고가야. 그림 서울대 미대노가 그래 고생한 그림이. 그러니까 제 말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짧은 대선 기간에 그냥 대대적으로 가짜뉴스 뿌리가 그림을 고가라는 거 밝히지 않고 얼마의 어떤 기업의 특혜로 압력 팔았다. 막 이런 게 가짜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요. 박지원이라고 있잖아. 박지원 하면 진짜 음모, 조작, 거짓말, 위선, 구단 아닙니까? 박지원. 우리 목포에 박지원, 김대중, 북한의 영원한 비서실장. 진짜 사기꾼적인 사기꾼 박지원. 이자가 뭐랬냐면요. 넣어가지고 같이 최아영, 한덕수 대행의 부인 최아영,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최순자 여사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친하다. 그러면서 같이 무속 프레임에 빠져 있다. 이런 게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부인이나 김건희 여사나 전부 무속 프레임에 빠져 있다. 이렇게 박지원이가 공개적으로 살짝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한덕수 대행이 나왔을 때 얼마나 또 대대적으로 우리 전부 다 가짜 아닙니까? 천공이 어떠고 천공 있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근데 또 건진법사고 건진이 어떠고 저쩌고 심지어 여론조사 언론이 멀쩡한 명태균 씨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대적인 공세를 가짜뉴스로 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국정원장 했놈 박지원이가 벌써 무속 프레임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지만 또 거기에 쏘가 넘어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우리 우파는요 너무 순수해. 그리고 깨끗하잖아. 우리 우파는 절대 가짜뉴스 못해. 제가 방송 유튜브나 봐도 우리 우파는요 가짜뉴스 하는 유튜브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 하면 바로 고소 못해.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좌파는요 와 똑같은 더 탐사나 보면 한동훈 공개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쟤보다 훨씬 한데 저까지 같이 고소당해 버렸지만 더 탐사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을 더 믿어. 거짓말이 클수록 더 신뢰라는 거. 이게 우리 약한 대중이 선동이 약한 거예요. 우리 히틀러 괴벨스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작은 거짓말 약간 보태면 잘 안 믿어. 그냥 막 엄청난 큰 거짓말을 해버리대. 예를 들어 최순실 씨 있잖아. 최서원. 재산이 독일에 그냥
한 1,000억 정도 빼돌렸더라면 잘 안 믿어. 그냥 100조 정도 빼돌렸다면 이게 믿어버린다고. 100조. 이게 좌파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희생적인 결단으로 필요하다 보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요. 찬반이 있어. 그때 저는 마지막 모든 카드 가능성이 일어나야 된다 보거든요. 뭐 당장에 뭐 한덕수 넣으라 말아 이게 아니고 다양한 게 우리 가능성에 대비는 해줘야 되는데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왜 이제 또 뭐 국민의힘의 후보는 이게 경선은 뭐가 덜 느리냐 또 이게 나중에 하면 뭐 이런 비판부터 찬반 양론이 있는데 그거는 이게 또 별도 문제를 하고 저희가 한덕수 대행도 이게 대통령하고요 같이 3년에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김종혁 한동욱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뭐 한덕수를 내세우는 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여사 작품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당에서 자발적으로 친윤 의원들 5, 60명이 한덕수 추대 또는 이게 빅텐트 추대라기보다 빅텐트 단일화 이걸 이게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고요. 대통령이 뭐 한덕수 대행을 이게 비토도 안 하겠지만 적극 밀은 이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한동훈 측에서 저는 괴담을 퍼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3년을 같이 한 이런 분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을 이게 용병이라 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용병이라는 거는 이제 뭐 김경수나 김부겸이를 데리고 오면 이게 용병이죠. 한덕수 총리는 이제 3년 동안 윤 대통령과 같이 운명 총리를 해왔는데 이게 무슨 용병입니까? 용병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고요. 뭐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못다한 업적을 쭉 개성할 수 있는 뭐 좋은 게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이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좌파들이 엄청나게 한덕수 대행을 공격할 이런 게 팀, 특히 김의겸이나 박지원 전에 한 것처럼 이런 게 팀까지 가동할 정도로 좌파들에게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 때 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상대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100배, 1000배 되돌려주면서 그대로 확실하게 모든 조치를 취해서 초전의 네거티브 가짜뉴스는 박살내버리는 이런 이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